iCube EO, iCube SO 같은 이제 광자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걸 하려면 유리기판이 필요한 거죠.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이기 때문에 FPGA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AI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제 스탠다드화 돼 있잖아요. 자, 요즘 삼성전자가 기존의 유리기판이 아닌 뭐 GIS 유리기판? 전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집중하는 이유 뭐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유리기판을 쓰는 이유는요. 네. 유리기판을 쓰면 굉장히 널쩍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는 사실 플라스틱 기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기판은 요게 면적을 계속 키우면요, 이게 딱 평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리는 면적을 키워도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보면 그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종 칩끼리 막 여러 군데 하나의 이제 패키징에다 패키징 하잖아요. 네. 면적이 계속 커지는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여기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요, 프로세서가. 그래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의 병목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구리 기반의 그 전기 통신에서 이걸 광 기반으로 바꾸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 인터넷 들어올 때 처음에 구리 통신 들어왔잖아요. 광섬유 들어왔잖아요. 네. 그 광 케이블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똑같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그런 광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좋은 건데, 광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 기판에서 하면 이게 로스가 많아요. 신호 손실이. 근데 유리기판 기반으로 하면 이게 이제 로스가 훨씬 적어드는 문제도 있고요. 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엔비디아 블랙웰 같이 계속해서 칩 자체에서 열이 나고, 발열 이슈. 네, 서버에서도 열이 나고 하잖아요. 근데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를 쓰면 그 열 배출이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유리기판이 활발해지는 건데, 이게 원래 당초도 뭐 2030년 이런 이야기 하다가 로드맵이 제가 점점 빨라지는 추세예요. 네. 지금 근데 유리기판이 좀 가능하겠느냐, 성공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회의론도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유리기판에 지금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갖고 지금 뛰어드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냥 이제 그 여러 아이템들 중에 하나로 이제 해보는 것 같고요. 그거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CXL이니 뭐 온디바이스 AI니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얘기 가운데 하나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고요. 삼성전기는 여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기는? 네, 삼성전기가 하는 거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이제 유리기판으로 대체하는, 요걸 이제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기판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그 프로세서하고 HBM을 연결하는 그걸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거든요. 그 실리콘 인터포저는 그냥 반도체 칩하고 똑같아요. 기존에는 근데 반도체 칩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기판으로 쓰니까 얼마나 비싸고 면적도 300mm 웨이퍼 잘라가지고 몇 장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면적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TSMC 같은 회사들이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를 유리 인터포저로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흐름을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도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이제 좀 유리 인터포저 쪽으로 이제 확장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달라요. 그렇군요. 약간 다르군요. 네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유리기판 하면은 그 전력을 네. 아주 감소를 많이 시킬 수 있다. 이런 네네. 차원에서 지금 뭔가 대안으로 뭐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 AI 반도체나 그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기존 반도체 패키징 기술보다 갖는 차별점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네네.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리기판을 쓰면요. 네.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반도체 통신에서 기존에 이제 구리 기반의 통신을 쓰는데, 요게 광 기반으로 바뀌면 요걸 이제 보통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광 기반으로 하면, 근데 문제는 반도체는 광 통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광 통신을 전기 통신으로 바꾸고 전기 통신을 광 통신으로 바꾸는 트랜시버라는 게 필요해지거든요. 자, 그 트랜시버가 기존에는 우리 그 메인보드에다가 들어갔겠죠. 근데 메인보드에 들어가면 여기 또 메인보드하고 트랜시버 간에 또 거리가 있으면 이게 또 로스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위에다가 트랜시버가 그냥 아예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패키징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되면 유리기판의 어떤 그 확장성,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서버용 AI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쪽에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쨌든 뭐 그 언론에 꺼내놨고 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또 결과를 기대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하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뭐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요. 삼성이 TSMC의 이제 코어스라는 기술이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적용해서 쓰는 기술이잖아요. 2.5D 패키징이라는 기술인데 요게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요거를 TSMC한테 다 맡기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도 이런 류의 어떤 패키징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그걸 하려고 만든 게 iCube라는 기술인데, 그러면 TSMC 코어스는 여기에다가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기술이 가미가 되면 칩 업체들이 더 TSMC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삼성은 이거를 우리도 오세요,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iCube EO, iCube SO 같은 이제 광자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그걸 하려면 유리기판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이게 나중에 뭐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성장 전략에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HBM에서 제일 밑에 베이스 다이를 커스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나중에는 기판도 커스텀해서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려면 유리기판에 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 그런 기대감이 좀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TSMC가 거의 그 독점 이슈가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거의 뭐 지금 독점 상황이니까 이것 때문에 반독점법에 의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냐. 그때 이제 반대 수혜로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좋은 파운드리에서의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이제 그런 어떤 구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구도 변화 안에서 우리가 TSMC하고 그래도 똑같이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90%, 95%는 맞춰줄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TSMC가 하는 거에 빨리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술력도 중요하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미래 기술 투자 네. 또 개발 이런 것은 뭐 호재로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유리기판 관련 기업 해가지고 LG노텍, 영풍, 이스페타시스 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협력을 하는 거고 어떤 기업이 가장 좀 가능성이 높죠? 일단 뭐 삼성 그룹에서 하면 삼성 전기를 제일 많이 우선적으로 쓰겠죠. 삼성전기. 네, 그래서 지금 SK 그룹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쓸 거는 SKC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이제 주로 담당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도 이런 쪽으로 이제 하겠다. 뭐 이제 뭐 여러 기판 업체들도 우리도 유리 기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상용화에 근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SKC 앱솔릭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전기도 이제 파일럿 라인 꾸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냥 이제 우리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수혜를 기대하기는 제가 보기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SKC 앱솔릭스는 조만간 양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좀 이제 관련 밸류체인 쪽은 좀 관심을 보면 물론 지금 뭐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 뭐 필옵틱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YC캠이라든지 그런 회사들 대부분 SKC 앱솔릭스 쪽하고 맞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앱솔릭스의 그 밸류체인, 네. 하부 밸류체인에 들어가 네. 있는 기업들이다. 필옵틱스라든가 여러 가지 네네, 맞습니다. 기업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정점은 SKC 앱솔릭스. 네. SKC 앱솔릭스 네네. 이 기업이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만약 협력을 한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기 외에는 SK 앱솔릭스 이쪽하고 할 수밖에 없다. SKC 앱솔릭스는 하이닉스하고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기하고 하겠죠. 네. 그 외부 기업들을 추가적으로 받을 이유는 없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걸 확장할 이유는 없잖아요. 일단 삼성전기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변화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네. 밸류체인, 네. 하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어디예요? 최근에 이제 부상하는 게 그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 그리고 KC텍 뭐 이런 회사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 인텔, 마이크론 뭐 이런 쪽도 유리기판을 연구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유리기판을 제일 먼저 공개했던 회사는 인텔입니다. 인텔이 한 3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유리기판이라는 걸 샘플을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우리가
2030년 이전까지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인텔이 요즘에 뭐 연구개발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제대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팻게싱어 이제 지금 사태 이후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신개발 쪽으로 막 지금 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회사 쪽에서 뭐 지금 브로드컴하고 TSMC 쪽에서 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막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AMD 같은 경우는 팹리스 업체잖아요. 네. AMD가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제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유리기판 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그 SKC 앱솔릭스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AM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요? 네, 그쪽하고 많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아직 절대적으로 이쪽 관련해서 강자는 없는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삼성전자나 그 뭐 SKC 앱솔릭스나 지금 이쪽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계 유리기판의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는 정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앱솔릭스가 올해 한 하반기 되면 제품이 나올 거거든요. 요게 얼마나 잘 만들어서 잘 적용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결국은 네네. 아직은 하긴 뭐 기대감이지 실제 네. 뭐 제품 나와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이제 또 제품이 나와서 잘 나가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겠죠. 이제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제 먹을 게 없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라는 머티리얼 자체가 수율을 잘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거는 그 투입한 제품 대비해서 양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리콘 기반의 어떤 요 물성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스터디가 돼 있을 거고 많이 이미 표준화 돼 있잖아요. 장비들도 많고. 그러니까 잘 만들 수 있는데 유리라는 머티리얼을 반도체 회사들이 다뤄보는 건 사실 처음이잖아요. 네. 사실 유리라는 머티리얼을 가장 많이 다뤘던 회사들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그래서 대부분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게 원래 디스플레이에 쓰던 기술들을 좀 더 이제 고도화해서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많이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이제 수율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이제 그 고객하고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죠. 고객이 안 원하는데 이거 좋은 거야라고 해서 쓰라 그러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결국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또 직결돼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거의 성공 여부가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가 없지만 TSMC하고 끈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국내 유리기판, 뭐 SKC 앱솔릭스 같은 기업들이 TSMC하고 협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이제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언제쯤 본격적으로 상용화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지금 그 SKC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다가 팹을 깔았거든요. 조지아에다가 이제 팹을 깔았는데 거기서 양산되는 건 아마 빠르면 올 연말 정도. 근데 그거는 기판 수준이고 요게 이제 칩에 적용돼서 나오려면 이제 내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로드맵상 보면 AMD가 제일 빠른 것 같긴 해요. AMD가. 예. 아, 근데 AMD도 그 주가가 참 많이 하락해 있어요. 그 고점 대비. 그렇죠. 뭐 AMD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AMD가 추락하는 이유는 인텔의 CPU도 많이 뺏어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GPU를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겔이나 아니면 호퍼 같은 칩들을 대체하는 게 지금 그 AMD의 MI300, MI350 같은 이 AI 가속기 쪽인데 그쪽이 생각보다 지금 엔비디아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5% 정도의 마켓시어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안 커지는 거예요. 작년에 AMD 주가들이 뭐 상반기 중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좋았던 때는 MI300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 매출 가이던스를 확대했을 때 주가가 많이 좋았고 하반기 들어올수록 주가가 막 흘러내렸던 이유는 그 가이던스 증가 폭이 약해졌어요. 하반기 들어올수록.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AI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H20 저가 모델, 저가 칩을 가지고도 이 딥시크 같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H20에 대한 수요도 저가 칩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다라는 시장 전망이 커질 때 역시 AMD의 제품도 이제 그럼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작년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픈 AI가 그 엔비디아의 칩에다가 100%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바이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픈 AI의 전략이 투 트랙이었어요. 하나는
엔비디아의 칩을 대체해서 AMD 칩을 일부 쓴다. 또 하나가 오픈 AI 전용 칩을 설계해서 쓴다. 요게 이제 투 트랙이었는데 하반기에 그냥 자체 설계 칩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추가. 그래서 AMD 칩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니까 그게 이제 사실 AMD 주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탈 엔비디아를 하려면 AMD 칩을 쓰는 것도 있고 자체 설계 칩을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후자 쪽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브로드컴 주가가 좋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사실 그 지금 브로드컴 말씀하신 대로 에이직에 대한 그 기대치 때문에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에이직과 그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는 FPGA 기법이 있잖아요, 공법이. 네네. 이것이 어떤 것이고 왜 이것이 지금 주목을 못 받는지 좀 궁금해요. 이게 한때는 자일링스라는 또 세계적인 기업이 있었고 AMD가 그걸 인수하면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일단 이제 FPGA라는 반도체 자체가 그 ASIC에 좀 비슷하긴 한데요. ASIC은 일단 설계해 놓은 대로 못 바꾸죠. 네. 칩이 나오면. 근데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이기 때문에 FPGA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중간에 막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쌉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싸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AI가 어떤 방향성이 없을 때 이게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애매할 때는 일단 태워놓고 속도가 필요하니까 이제 나중에 원래 A인 줄 알았는데 시장이 C로 간다. 그러면 그 사이에 바꾸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AI 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제 스탠다드화 돼 있잖아요. 우리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 쓰시잖아요. 챗 GPT나 그렇죠. 뭐 엔스로피 클로드나 이런 것들 이미 쓰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중요도는 점점 더 오히려 ASIC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네. 낮출 수 있는 ASIC이 네. 지금 훨씬 이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유리하다. 네, 뭐 같은 물량으로 만약에 같은 컴퓨팅 파워를 꾸린다 그러면 FPGA로 꾸리는 것보다는 ASIC으로 꾸리는 게 더 낫죠. 네. 자, 만약에 이 유리기판이 성공한다고 했을 때 산업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요. 성공한다고 했을 때 일어날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 되게 많잖아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근데 요즘에 OLED 쪽이 거의 뭐 10년째 지금 거의 가뭄 수준이거든요. 이게 국내에서 의미 있는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10년 전에 그때 애플이 OLED, 아몰레드를 채택한다고 해서 그때 막 붐업이 됐다가 그 사이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되게 힘들게 지금 막 많이 버텨온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술은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뭐 BOE나 뭐 CSOT나 티안마 같은 데다가 막 지금 장비 팔아서 버텨왔던 거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쪽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생기면 그쪽이 이제 시장이 열리면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또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업체보다는 유리기판 업체라면 훨씬 더 멀티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뭐 필옵틱스나 HB테크나 뭐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디스플레이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던 회사인데 주가가 막 조단위로 올라온 거는 결국 다 유리기판이라는 멀티플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나 뭐 산업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근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또 반대로 또 상당한 후유증이 있겠네요. SKC 앱솔릭스 네네. 이 시제품이 네. 언제 나온다 그랬죠? 올 하반기쯤에 올 나올 것 하반기. 같습니다. 네. 그 시제품의 성능 결과에 따라서 정말 이 소부장 쪽에서 아주 그냥 평지풍파가 일어나겠네요.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첫 시제품이 뭐 아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지금 이제 고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HBM도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 수율이 엉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반드시 쓰겠다고 하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리기판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포기했던 삼성전자는 이렇게 후유증을 겪고 그렇죠. 계속했던 SK하이닉스가 그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유리기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 네. 될 수 있다. 그렇죠. 저거 뭐 수율도 안 나오고 저거 뭐 언제 해서 저거 되겠냐라고 뭐 하지 말자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뭐 해보자라는 회사하고 물론 이제 그게 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후자 쪽이 그래도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관련해서 열심히 투자하고 연구하고 하고 있는 그 관련주들 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SKC 앱솔릭스 쪽으로 이제 오랫동안 연구 개발해서 이제 양산 수준까지 온 장비 회사는 이제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케미칼 이제 뭐 슬리밍하고 뭐 구멍 뚫고 해야 되니까 이제 케미칼 많이 쓰잖아요. 그런 쪽에는 이제 YC캠이라는 회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쪽 검사 쪽은 HB테크. 그리고 이제 또 유리 슬리밍 시각 쪽하고 이제 그 TGV라고 해서 이제 그 상하판 연결하는 그 고리 쪽으로 이제 그
그쪽 가공하는 쪽이 이제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요게 얇아지면요. 유리에 그 어떤 편차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쪽이 더 많이 깎이고 덜 깎이고 그렇지, 이러면 안 일정해야 되거든요. 되니까. 네. 그런 쪽에는 이제 CMP라고 해서 화학기계적 연마라는 이제 공정을 많이 쓰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국내 유일의 CMP 장비 업체는 K시텍.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CMP 슬러리 소재도 같이 일단 포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이 종목들 이게 하나의 그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네, 이렇게 뭐, 봐야겠군요. 뭐 아직 막 이렇게 밸류 체인이 형성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거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아직은 다 연구 개발하고 그렇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뭐 때문에 개발 중이니까 맞습니다. 네. 성공이 된다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